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목요일 2부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문화평론가 김성수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저 어제 처음 음성을 국민 라디오에서 들었거든요. 아, 예, 그러셨군요. 네, 근데 저는 스포츠 평론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워낙 발성이 된 목소리로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뵈니까 네. 어이 정말 진짜 최고도 그러시고요. 글쎄요, 문화평론가가 스포츠 평론가 같다는 얘기를 들으시면은 기분이 좀 나쁘실까요? 아니요, 저 아니죠? 뭐 스포츠도 문하고 네. 스포츠를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야구 팬이기도 하고 또 축구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들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세대 때는 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친구들 중에서 아 쟤는 뭐 책, 음악 그 좋아해 그러면 아 쟤는 운동하고 담쌌구나. 네. 또 운동 잘하는 친구는 아유 쟤는 정말 참 주식하고는 담쌌구나. 이런 식의 이분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닌가 봐요. 저희 때도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네. 근데 뭐라고 할까 저는 밑에 새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남자 새쌍둥이. 그래서 넷이서 항상 어울려 다니면서 놀았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운동에서 거리가 멀 수가 없었던 거죠. 네. 한 사람만 영입하면 뭐 농구팀도. 그렇죠. 이게 네 명이서 나눠지면은 이제 네. 모든 스포츠가 다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골프를 제외하고 거의 네, 모든 스포츠를 다 잘합니다. 그 네 사람이 뜨면은 또 무궁화호도 좌석 돌려서 같이 갈 수 있는. 예, 그렇죠. 무궁화호 얘기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갑자기. 네, 정겹죠? 예, 그 좌석이 돌려질 수 있는 시스템에. 예, 저희 네 명이 이제 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 네. 아이고, 그때 부모님이 참 정말 돈 부모님이 많이 너무 드셨죠. 힘드셨죠. 네, 그래서 네, 네. 새쌍둥이 동생들이 한꺼번에 대학 들어갈 때 제가 휴학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한번. 멤버 체인지네요. 그렇죠. 네. 네. 그때 롱코트를 입고 동네에 나가서 활보를 한 적이 있어요. 겨울에. 네. 세배를 가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네.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뭐라고요? 조폭들인 줄. 아, 또 체구가 다 크신가 보죠? 예, 체구가 다 큽니다. 다 180. 네. 제가 182. 네. 그렇게 되니까. 아유, 고생하셨지만 부모님이 참 뿌듯하셨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뿌듯하셨다는데 왜 제가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 문화죠, 문화. 예.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 코너 이름을 정승조 씨가 명작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예. 아마 김성수 선생님 의견도 많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코너와 자신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문화평론가입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중편에서 네. 나와서 시사평론도 하고, 네. 또 정치평론도 하고 하니까, 네. 저 녀석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네. 그리고, 일베에서는 저 녀석은 뭐, 잡식성 평론가냐. 일베에서 공격을 받으세요? 공격을 많이 받죠. 왜요? 지난 대선 때, 네. 참 미움을 많이 샀죠. 아. 예. 그랬는데, 원래 제가 전공한 게, 컬처럴 스타디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대중문화 상품에서 네. 숨어 있는 그런 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든가 또 그 수용자들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내는 걸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텍스트가 그 시대에 굉장히 사랑을 받더라. 그러면 그 텍스트를 왜 사람들이 선택했을까? 그리고 혹시 신문에 기묘하게 사진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 그 이 배치는 그냥 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의 그 생각들을 하면서 그 이면을 읽어내는. 그래서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철학 쪽과 이제 대중문화를 공부하는 일종의 미디어 공부들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걸 네. 이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사라든가 정치 얘기들을 갖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출발은 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우리는 그냥 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대중문화 상품들이 네. 과연 왜 사랑받고 있는 거고 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이 사랑받고 있는 대중문화 상품들을 보니까 네.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항상 이유들이 있고 그 안에는 네. 역사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상품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아주 절절한 염원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원들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 작품은 뭐 그 장사가 그 뭐 생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잘 된 거야. 특히 이제 드라마들 되는 거 네, 보면 네, 네. 저건 뭐 생각 없는 아줌마들이 보시는 거 그렇지 않아요. 예. 아줌마들도 선택을 할 때 네. 나름대로의 염원과 또 그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을 담고 네. 드라마를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창작자들, 크리에이터들이 비평가들을, 평론가들을 약간 미워하고 부러워하는 것 중에 그게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성공한 다음 혹은 접한 다음에 이유를 분석하는 건 쉽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예상되는 이유를 갖다 접목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근데 정말 고백을 하기를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세상의 논리들입니다. 실제로는. 평론을 하기 위한 뇌와 네. 창작을 하기 위한 뇌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공감합니다. 네. 사실은 뮤지컬 제작도 했고 연출도 하고 대본도 써서 극작가라고 이름 불리기를 되게 원하는 사람이고요. 네. 대학로 내에서 기획만 한 18년 했었고 네. 극장도 10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공공 기관에서 아트센터에서 그 사업 기획을 총괄하는 일을 한 2년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 평론가의 위치에 올라서 또 어떤 경영자의 위치에 올라서 어떤 작품을 선택한다든가 뭐 네. 결정을 할 때와 네. 내가 직접 작품을 만들 때는 네.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뇌가 분열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제 뮤지컬 우리 동네라고 하는 작품을 제작을 해서 네. 그러니까 연출자이면서 그 대본을 쓴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제작자로서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인건비를 너무 줄이죠. 그래 줄였죠. 근데 아무도 그런 작품을 제작을 안 하니까 네, 사실은 네. 이 작품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꼭 네. 해야 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 네. 작품을 기획을 했는데 네. 이게 그 평론가의 시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혹은 경영자의 시각이 네, 아니었어요. 네. 그거는 창작자의 욕심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했죠. 대중들이 많이 사랑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내적인 성숙이 좀 안 됐던 게 아닌가. 또 이런 대중에 대한 핑계를 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은 참 잘합니다. 어떻게 창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런 네. 부분들을 고치고 저런 네, 부분들을 네. 하면 좋아. 네. 근데 제가 막상 창작을 하게 되면 네. 고집을 아마 부릴 거예요. 그렇게 안 저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서 갖다 놨더라도 똑같은 말을 그죠, 듣고도 아마 그죠.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 감사합니다. 자, 명작에는 역사가 있다. 오늘 역사가 있는 명작 어떤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마침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꼭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네. 헤드윅이라고 하는 작품을 네. 선택을 했습니다. 헤드윅이라면은 그 엄청난 가발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리고 뭐 동성애 모티브, 그리고 그 복장 독자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사회적 소수라고 얘기될 수 네, 있는 네, 네. 그런 특별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네. 그런 사람들의 얘기로 네. 느껴지죠. 그래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헤드윅이라고 하는 작품이 실패할 거라고 봤어요. 대중적으로.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코드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쵸. 우리가 뭐 가발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드래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장을 하고 나오는 남자들, 이런 남자들 이태원에 가서나 겨우 볼 수 있을까 말까인데,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공을 하면서 대중 상품으로 그래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도대체 뭘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래서 냉정하게 이 작품을 좀 같이 공부하면서 네. 좀 살펴보자 이런 생각을 네. 했던 거죠. 근데 항상 어떤 작품이든지 왜 그 창작자가 만들어낼 때는 이걸 좀 대중에게 어필하고 싶다 했는데 대중은 엉뚱한 것을 받아들이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예, 실제로 그게 어땠어요?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
대중들이 변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과 관점과 역사에 비추어서 네. 작품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창작자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건데. 아, 존중하라. 특히나 이제 헤드윅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변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아, 그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 네. 정말 섹시한 남자가, 그 여장을 하고, 강렬한 락을 부르는 게, 쿨하다. 이런 느낌으로 변형적으로 해석이 돼서, 그 맨 굉장히 앞자리, 형용사가 다르네.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네네. 그 사실은, 그런 쿨한 남자를 이상 속에서 꿈꾸던, 꿈꾸는 사람들이 좀 앉아있고, 네. 원래 작가가 담고자 했던 역사와 메시지가 저 뒤편으로 좀 밀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렇죠. 원작자가 볼 땐 좀 당혹스럽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원작자는 이 존 카메론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존 카메론 미첼은 영화 감독으로도 유명하고 실제로 이 헤드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이 영화를 감독하고 주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또 그 헤드윅이라고 하는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세상이 굉장히 병들어 있고 그 병들어 있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도 그런 걸 느꼈겠지만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사회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꿔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이고 그리고 네. 그 어떤 나름대로의 결론이 헤드윅이라는 작품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나타났을 때가 언제예요? 이게 1998년에 초연이 됐는데 98년. 근데 실제로는 네. 94년도부터 준비됐어요. 그래요. 이거 굉장히 우연한 일인데 네. 이 존 카메론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네. 옆좌석에 웬 락커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파스빈더의 책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나는 밴드를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네. 굉장히 웃기잖아요. 이제 네. 락 밴드를 하는 사람이 영화 감독 중에서도 참 문제적 감독인 파스빈더의 책을 읽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네. 이 사람이 실제로 당시 뉴욕의 유명한 드래퀸 클럽. 이 드래퀸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장을 여성으로 해서 네. 아주 화려하게 하고 공연을 하는 그런 일종의 바입니다. 일종의 클럽인데 그런 클럽에서 그 연주를 하고 있는 뮤지션이었어요. 네. 근데 밴드 치터라고 하는 밴드를 데리고 있고 거기서 이제 베이스 주자였고 근데 작곡가 작사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너무너무 잘 통한 거예요. 실제로 둘은 동성애자고. 그래서 미국의 게이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된다. 게이들이 저런 식으로, 자기 욕구만을 불충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고 있었고, 또 뭐 그런 생각들 속에서, 존 카메론 미첼은 처음으로 이제 드래킹 클럽에서 쇼를 본 거죠. 네. 그리고 보면서, 기가 막힌 작품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꼬십니다. 꼬셔서 만든 작품이 이 헤드윅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요, 그 드래킹 클럽에서 콘서트 하는 것처럼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콘서트를 여러분들 우리 이미 잊혀진 그 단어 중에 하나지만 노가바 아시죠?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그러니까 이미 있는 노래에서 네, 네. 노래 가사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하면서 노가바. 네네.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우리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담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기 네. 전에 네.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는 걸로 이제 우리들의 심정을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정도 공연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공연에서 원래 이제 기본 테마가 되는 곡은 작곡을 하나 했고 그게 이제 위키드 리틀 타운이라고 하는 노래하고 오리진 오브 러브인데 이 두 곡은 이제 그냥 불렀고 네. 나머지 곡들은 이제 그야말로 기존에 있던 거. 기존에 있던 곡들을 조금씩 노래 가사를 바꾸거나 네. 편곡을 해서 부르다가 네. 거기에 맞는 노래들을 한 곡씩 작곡에 집어넣은 거죠. 네. 그러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서 네. 이제 투자도 받고 네. 그래서
그 공연장에 맞는 극장을 만들어서 그 공연을 처음 시작한 게 98년도 2월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날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제가 해봤지만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아, 네네네. 예, 4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말하자면은 그 대중이 어떻게 그 느끼나를 이렇게 서서히 그야말로 요즘 말로 간을 보면서 그렇죠. 이 볼륨을 키워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드윅이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었지. 아. 사실은 네. 그 처음에 우리나라의 스타일대로 뭐 대본 다 만들고 노래 다 만들어 가지고 뭐 어디서 돈 끌어갖고 와서 공연했다 실패하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창작 뮤지컬들은 10작품 중에 9작품이 실패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그 실패를 딛고 어떻게 네. 수정해 나가느냐가 네. 관건인데 네. 헤드윅 같은 경우는 그런 실패를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한 작전이었는지 혹은 네.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게 일종- 절묘하게 맞았네요. 그렇죠. 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네. 야 우리 나가서 일하는 데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 이게 어차피 공연이잖아요. 예, 그것도 예, 한 콘서트인지 뭐 뮤지컬인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융복합 좋게 말하면 그리고 아니 교배종 그 장르예요. 네. 이 작품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딱 등장할 때 엄청난 가발을 네, 쓴 이 네. 주인공이 참 이 객석 사이를 가로질러서 무대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공연이 시작되고 네. 아 여러분 지금부터 내 콘서트에 와주셔서 고맙다. 이러면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콘서트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말이 자기가 왜 이런 콘서트를 하고 있는지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다른 배역도 하고 또 밴드에서 베이스 치는 사람이 또 다른 배역을 해주기도 하고 역시 인건비를 많이 줘.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참- 예. 굉장히 참 이론에는 밝거든요, 제가. 네. 근데, 예, 성공하기는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 지금 이 트레스크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 어떤 이 사람이었는지. 트레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밴드 치터를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트레스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화적인 그런 상상력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음악하는 사람이 신화적 상상력을 갖고 있기가 그렇게 흔한 일들은 아닌데요. 존 카메론 미첼이 네. 얘기를 막 이제 이 사람은 천성의 구라장이에요. 말도 굉장히 잘하고 그런데 이분이 네.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파네스가 향연에서 인류의 기원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인류는 원래 세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두 개의 머리와 네 개의 팔,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그런 인간. 그리고 또 남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어서 역시 두 개의 머리, 네 개의 팔,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존재. 네. 그리고 여자와 여자로 이렇게 돼 있던 존재.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대요. 원래 인간들이. 근데 너무 완전하다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신들이 굉장히 당혹해서 번개를 내리쳐가지고 다 둘로 쪼개져 버린 거죠. 그래서 평생 서로 쪼개진 짝을 찾으러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트레스크가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건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기원을 찾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트레스크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였다 그랬잖아요. 네. 나는 왜 남자를 좋아할까? 네.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해준 이런 신화를 놓고 바로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쓴 곡이 오리진 오브 러브라는 곡을 썼는데 이게 딱 듣는 순간 존 카메론 미첼이 감전된 것처럼 야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이 헤드윅이 만들어진 거죠. 네, 마녀님께서 이 헤드윅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네요. 저는 헤드윅을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동독에서 탈출한 트랜스젠더 가수. 특히 앵그린치나 윈 이너박스 이너박스의 가사가 너무 슬프다는 그런 반달곰님도 저도 헤드윅 짱짱짱 좋아합니다. 써주셨어요. 우리 마녀님이 제대로 보시고 계시네요. 이 얘기를 이제 막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스포일러를 유출하셔가지고. 그러네요. 네. 아유, 거기다가 이제 이 명장 얘기할 때 보신 분은 스포일러 있음 이렇게 달아주셔야 되겠네요. 네. 근데 무슨 작품이든 하여튼 드라마 성격이 들어가면 먼저 줄거리가 궁금하죠. 예. 네. 락스타, 세계적인 락스타 토미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요. 네.
이 사람이 마약에 취해서 장애 아동들이 탄 스쿨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날 어떤 여인이 함께 있었다더라 하는 네.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여자가 바로 헤드윅인 거예요. 네. 근데 이 헤드윅이 뭐라고 주장하고 다니냐면 그리고 이 투어를 하는 이유가 토미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락스타의 공연이 있는 그 도시에 그 허름한 그 클럽에서 일종의 스토킹 공연을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 스타가 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스타를 욕하는 그런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도 의미심장 그노시스 그렇죠. 숙제 투어? 그렇죠. 예. 그노시스는 또 그 기독교상에서는 굉장히 예,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구원파하고도 관련이 있는 네. 네, 영지주의라고 네.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이제 그 신을 갖다가 만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런 쪽인데요. 어쨌든 이 그노시스가 내 곡들을 다 훔쳐갔다 네.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제 스토킹 투어를 하는 거예요. 스토커예요, 일종의.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몰고 다니는 이제 밴드가 이 앵그리 인치 밴드인데, 그럼 앵그리 인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나왔는가? 이 헤드윅은 원래 동독 사람입니다. 네. 근데 동독에서 어렸을 때부터 쉽게 말해서 자본의 동경을 품고 미국의 락 음악에 빠져서 경도된. 살았던 그런 친구예요. 네. 근데 굉장히 불행한 그런 가족 관계를 갖고 있고요.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미혼모 밑에서 자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헤드윅이 자기의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동독을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 친구한테 누가 다가오느냐? 바로 루터라고 하는 그런 미군이 다가옵니다. 네. 미군인데 동성애자예요. 루터다. 또 루터라는 이름도 의미심장하죠. 예, 종교개혁자 이름 아닙니까? 네. 네. 이 루터가 와서 뭘로 처음에 유혹을 하냐면 구미베어, 이게 젤리죠, 젤리.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건데 이 젤리는 영양가가 없어요. 당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맛을 그 살짝 이렇게 속여서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구미베어 젤리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굉장히 상징성 예. 있군요. 이거 네.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네네. 양파는 속이 없으니까 양파에 그쵸. 비교하면 안 될 것 네네. 같고 까면 깔수록 속에 숨어 있는 네, 그런 메시지가 메시지들을 많아요. 네. 즐기는 맛이 있는 네, 그런 네, 작품이에요. 네. 알아맞추는 재미. 그렇죠. 그래서 퀴즈를 서로 내고 이런 상상을 하는 재미.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여자가 되면 완전한 여자가 되면 내가 너를 결혼을 해서 데려갈 수가 있어.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감행을 하죠. 네. 근데 성전환 수술이 좀 전문 용어로 쓰겠습니다. 야매한테 하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또 품격 떨어지는 말을 써서 네. 그러다 보니까 문화평론가가 쓰시니까 굉장히 고급져. 그러다 보니까 네. 다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1인치가 남아요. 저런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가 네, 되는 거예요. 네, 괴물 네, 같은 네. 존재다. 네. 중간자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이 아픔을 그래서 앵그리인치예요? 그렇죠. 아이고, 앵그리인치. 참. 성난 1인치. 네, 네, 네.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는데 근데 더 허무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죠? 이 여기에서 또 어떤 교훈을 배웁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개개인들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개인들의 노력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스스로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걸 뼈아프게 극적 상황으로 보여줍니다. 네. 어쨌든 미국에 왔어요. 근데 이 남자가 구미베어로 꼬시고 다니는 이 남자가 네. 한눈을 안 팔 리가 없겠죠. 더군다나 잡은 고기한테는 절대로 먹이를 주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하고 나서 정말 미국에서 개처럼 견뎌냅니다. 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쵸. 동독은 최소한 먹고 살 게 나와요. 네네. 굶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나왔더니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그러면서 별의별 사건들을 다 겪습니다. 그러다가
토미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토미 네. 스펙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네. 이 친구와 사랑을 진정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친구가 참 재밌어요.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미국 장성의 아들이에요. 군 장성의 아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떤 걸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헤드윅에게 사랑을 전적으로 주고 그리고 또 연하고 그러니까 정말 누나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헤드윅은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네. 모든 걸 다 줘요.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음악 다 줍니다. 근데 토미는 어느 순간 배신하고 헤드윅의 것들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 네, 네. 근데 사실 미국 그 토미가 그 토미로군요. 예, 네. 그 토미 그노시스가 네. 토미 스펙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헤드윅은 분노에 차서 그룹을 결성을 해가지고 스토킹 투어에 나섰는데 그 그룹에 그 자기의 말을 완전히 100%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인데 남장 여자예요. 남장 여자인 이츠학. 이츠학을 갖다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읽혀지죠. 그러니까 이 이삭을 네. 자기 노예로 삼습니다. 네.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드래킨 스타예요. 최고의 드래킨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헤드윅만큼의 그런 카리스마 매력을 갖고 있는데 네. 남장 평생 여장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헤드윅이. 예 그리고 헤드윅은 그 성적으로도 착취하고 뭐 노동으로도 착취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불법 체류자고 뭐 이러니까 네. 그런 약점들을 잡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갖다 자행하고 있는 거죠. 피학자이며 가학자가 그렇죠. 되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후에 자기 스스로가 이 톰이라고 하는 그 친구로부터 굉장히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그리고 토미에게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분노만 이제, 남으니까. 예, 그 분노를 이제 다 벗어버리는 그런 네. 노래를 갖다 부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원래 그 작품에서는 전라가 되는 게 원래 그 스토리.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전라로 혼자 걸어갑니다. 그거는 가발에도 의존하지 않고 가발도 사실 권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발을 쓰게 되면은 뭐 아직도 영국에서는 법정에 들어갈 때 가발을 쓰죠. 아, 네네네. 예, 이 가발은 어떤 그 특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학한테 드래킨이 되도록 못하게 하는 거죠. 헤드윅을 쓰지 못하게끔 하는 건데 그 헤드윅을 다 벗어버리고 네. 또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장면.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 건데요. 네. 이 가운데 정말 이 공연을 쭉 같이 쫓아보던 사람들은 네. 어느 순간 사실은 자기가 처음에는 공연 헤드윅을 보러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고 있는 순간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은 앵그리인치 밴드의 콘서트고 그것도 스토킹 콘서트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있는 곳이 이 제인 스트리트 시어터라고 하는 곳이 참 웃긴데요. 호텔에서 폐쇄돼 있던 공간이에요. 근데 이 호텔이 네. 타이타닉호 아시죠? 아, 네.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을 때 그때 생존자들을 묵게 했던 곳이에요. 이 호텔이. 그리고 일부러 이런 호텔을 찾아가서 한 것 같아요. 네. 이 존 캐머런 미첼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서 그 호텔에 가서 그 호텔의 그 공간을 고쳐가지고 그거를 극장 겸 이런 곳으로 네. 만들어서 초연을 했던 건데 그 극장에 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천재네요. 예, 그렇죠. 그죠? 어떻게 이 많은 상상을 실제화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도 있었고 참 그 뭐랄까 이 작품이 탄생하기 위해서 네. 그 조건들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작품을 이렇게 완벽한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 놓게 된 네. 그런 상황 속에는 네. 존 카메론 미첼이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이야기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라도 뭐 타이타닉호 침몰한 호텔밖에 돈이 없어서 못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 대본 안에 갖고 와서 네, 이야기로 네. 만들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작품을 봐도 다 이해가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막 열광하느냐고요?
사실 이 헤드윅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기를 끄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변형적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하나 있어요. 그 고리는 분단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 주인공이 동독 출신이라고. 그렇죠. 해서. 동독 네. 출신으로 분단이라고 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것 때문에 숙명이 바뀐 존재고. 근데 지금 이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보는 세대들은 분단의 아픔이니 뭐니 모르는 세대들 아니에요? 그래도 정서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럴까요? 그럼요. 실제로 뻑하면은 종북 좌파하면서 연평도에 대포 날라왔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쏟아붓잖아요. 네. 그 생각 속에서 자기는 분명히 나는 좀 분리되어 있는 사람처럼 느끼면서 살다가도 네.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뭔가 장벽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 장벽과 강요되는 선입견들이 있다는 네. 사실을 네. 젊은 사람들이 네. 굉장히 불편해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은 일베에 가서 놀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벽을 쌓아가면서 그 속에서 저는, 우리가 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단이라는 어떤 이념적인 이야기도 그렇겠지만 왜 젊은 세대들이 요즘 한참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벽들을 예. 여기서 헤드윅이 받는 어떤 그런 단절 또 분리 이런 걸로 동일화해서 받아들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우리한테는 중간자다. 소외된 상태에서 어떤 고통들을 당한다. 네. 이런 문화를 주류로 소비하는 분들이 돈을 네. 갖다가 막 10만 원씩 내면서 네, 이 노래를 네, 보시는 분들이 네. 잘 못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분들이냐면 실제로 그 뮤지컬들을 많이 보시고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사회 안에서 자기가 성취한 것들이 있지만 네. 굉장히 불안한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배가 무너질지 모르는 사회잖아요. 언제 네. 화재가 날지 모르는 사회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네. 지금 헤드윅이 언제 공연들 직장에서 잘릴지도 책상이 몰라요. 없어지는지도 예. 모르겠고. 특히 이 헤드윅을 열정적으로 소비하는 분들이 골드미스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네. 이분들은 늘 결혼 너 왜 안 하냐 이러면서 부모들한테 푸시를 당하죠. 직장에서는 저 여자가 빨리 나가야지 남자들이 내가 할 텐데 이런 도전받죠. 온갖 스트레스들 속에서 자기가 경계인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네. 헤드윅의 이런 고통들의 감정이입하기가 굉장히 쉬운 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헤드윅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직장인들에 대한 어떤 불안, 외로움 같은 거는 정말 왜 꼴통이라고 일컬어줘서 외로운 사람도 있고 예. 너무 잘 나가서 디스당하는 그런 그룹도 있는 것이고 예.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섬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정말 그 잘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얘기하셨는데 예. 그런 어떤 심정적인 정서에 확 이입이 된 것. 처음 제가 이 작품을 성공을 하는 걸 봤을 때 네. 저도 좀 부정적인 해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 잘생긴 남자 나와가지고 네. 정말 멋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옷을 훌렁훌렁 다 벗어제끼는데 팬티바람으로 나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런 또 성적인 도그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네.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구예요. 그거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입을 이제 최종적으로 네. 그 감정이입을 통해서 해소시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 작품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네. 우리 스스로가 이 사회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피해학자로서 살고 있는데 근데 또 내가 누구한가의 가학자는 아니었을까 이런 발견까지도 하면서 이 작품을 바라보게 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드윅이 사랑받는 사회가 네. 다른 의미로 우리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보십시오. 헤드윅이 분명히 선택은 하지만 이 사람이 죽어도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동독에서 태어났다는 것. 아, 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 네, 네, 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 그 헤드윅을 보는 관객들은 안 할까요? 남한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사회 누가 결정했습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도 노인들이 결정하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결정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나오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저 헤드윅과 네. 함께 노는 거. 이 네. 순간은 내가 자유로워라고 하는 네. 것을 만끽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학자일 때는 마치 밖에 당하는 순교자처럼 달콤할 수도 있지만 가학자임을 자각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예. 여기서 헤드윅이 나중에는 다 벗어버리고 예. 그 마지막 퍼포먼스가 그리고 되는 거네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 수다를 떨면서요. 계속적으로 이 사회의 세칭 권위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헤드윅이. 근데 이거 만만치 않은 쾌감이 있어요. 아, 그래요. 특히나 종교에 대해서 신나게 씻고요. 그리고 절대 권력, 이런 또 섹스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방구가 되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네.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해방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성공한 거는 뛰어난 배우들에게 힘입은 바도 있겠죠? 그럼요. 조승우의 헤드윅인데요. 네. 조승우가 이런 역할들을 선택했다는 게 그 배우의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선택인데 그런데 그런 선택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소하고 낯설어서 묻힐 수 있던 작품 하나가 네. 그나마 우리 주변에서 건져져 있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조금 더 원래 의미들을 더 살리는 그런 연출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헤드윅이 그런 그 기반을 마련해준 공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앞으로 더 시도할 수 있는 네. 그런 여지들이 만들어졌다. 민주주의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역사가 있는 예술들도 한 술에 다 모든 걸 깨달을 수가 없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 의미에 집중하고 파고 들어가야 될 여지를 네. 좀 남겨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스포츠 좋아하신다니까 제가 꺼리지 않고 말씀을 드린다. 오늘 권투 선수 파이터에게서 뮤지컬 해설을 듣는 것 같아요. 칭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게스트 불쾌할 말은 안 합니다. 그래, 오늘 첫 순서였습니다.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로부터 들은 명작엔 역사가 있다. 오늘 헤드윅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고요. 내일은 소비자 주권 시대 소소한 주치 순서 마련하고 내일 아침 9시에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